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우선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제 방송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투자 권유나 그리고 매수 매도 이런 리딩을 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그리고 차트 관련돼서 차트를 보고 어느 이평선에 맞아서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 이런 것들에 대해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제 방송의 목적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금융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래서 또 우리가 투자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보는 양쪽 눈이 아닌 제3의 눈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고를 하고 서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오늘 목이 좀 잠겨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리플 관련된 얘기랑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엄청 이렇게 올랐었죠. 여기서 보면 잘 안 나오니까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크게 장대 양봉을 쏘면서 역대 네 번째 상승률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둘째 날에는 절반 정도 빼고 지금 51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이 단기적인 차트를 보고 사실 이때 대부분 하방을 보고 80~90%가 하방을 예측을 했었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한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큰 1파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게 1파가 시작됐고 1파, 지금 2파를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3파의 시작 초입부에 있다라고 보고요. 좀 이제 큰 차트로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1파가 시작됐고 2파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3파가 나올 텐데, 사실 이 3파를 해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3파를 좀 길게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큰 경우를 하나 3파로 크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3파를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 예상을 들으시면서 그거를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여기서 사실 이게 3파든 아니면 3파가 나오고 가든 여기서 한번 다 팔고 여기서 사고 그러면 비트코인 수량 많이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죠. 근데 결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한번 팔려고 하겠어요. 여기서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조정을 하면 여기서 또 팔 욕심을 낼 텐데, 제일 위험한 건 이런 데서 한번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만약에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번에 뭔가 학습이 돼서 그 다음 올라갈 때 한번 팔고 다시 또 빠졌을 때 다시 사서 먹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늘 비트코인 선물 거래도 그렇고 한두 번 돈을 벌어보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돈을 자기 자신의 원칙을 위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면, 손을 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몰빵 매도 몰빵 매수하는 전략을 써서 언젠가 그냥 다 털리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3파가 나오든 3파가 나오고 4파 나와서 5파를 가든, 사실 모든 차트를 분석하신 분들은 다 예상일 뿐이지, 그분들도 다 알고 저 역시도 알아요. 제가 이거를 따온 차트 예상도 저 역시도 예상일 뿐이지 이게 맞는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 이후의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실 때 꼭 자기 자신의 원칙을 잡으셔서 내가 정고점에 가서 난 30% 정도 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30%를 파시고, 그 다음에 만약 더 올라가면 그냥 30% 판 거는 꼭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30%는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시다가, 올라가면 이쯤에 올라가서 내가 채널 상단 4분의 3 정도까지 가면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의 80%를 팔겠다 라고 하면 80%를 매도를 그냥 하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여기서 80%라고 하면 여긴 70%, 60% 이런 식으로 분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지켜서 하시면 사실 어떤 차트의 미래 예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차트 그림이 나오고 어떤 파동으로 가도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보고 손해를 안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매도, 풀매수, 풀매도, 풀매수 하는 전략을 하시면 한번 거기서 수익을 보는 경험을 얻으시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어서 더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후에 상승분을 못 먹고 다 털리는 경우,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원칙에서 멀어져서 계속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채널 가령 뭐 채널 중반, 그 다음에 채널 중반의 4분의 1 지점, 4분의 2 지점, 4분의 3 지점에서 얼마씩 팔겠다. 그 다음에 뭐 4분의 3에 좀 못 미치면 거기서 10%를 팔겠다. 여기서는 뭐 100%를 팔겠다. 아니면 80%를 팔겠다. 사실 여기서만 다 파셔도, 아니면 여기서만 파셔도 이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사서 간 다음에 여기서 또 다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시장을 만들고 10년 동안 이 시장을 만든 세력들은 엄청난 자본과 그리고 노력과 정말 많은 인력과 여러 가지 자원 에셋을 들여서 이 시장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이 지금 평단이 여기서 매집을 하고 또 떨궈서 매집을 하고, 아마 여기 300~400만 원보다 평단이 높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상위 고래지가 맨날부터 갖고 있었던 기본 그 고정되어 있는 물량의 평단은 굉장히 낮겠지만, 이 시장을 지금 유동해서 2100만 개 중에 뭐 700만 개 정도가 유실됐다고 하면 나머지 뭐 1400만 개 정도 사토시 물량 빼고 뭐 1300이라 그러면 1300만 개 중에 마냥 10% 정도, 비트코인 뭐 시총이 지금 한 160조 정도 되나요? 그거 정확치는 않은데, 그러면 뭐 그 중에 10%라 그러면 16조니까 엄청난 자본이잖아요. 16조가 될지 아니면 8조가 될지, 얼마의 유동 물량으로 이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온롱이 뭐 요번에도 한 3~4천억 청산이 된 걸 보면 조 단위는 넘는 물량이 움직여야 그런 3~4천억의 작은 세력들의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뭐 조 단위가 움직여서 시장을 움직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에 정말 세 발에 핀 돈을 들여서 지금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상도위에 맞게 그 사람들이 여기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팔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적당히 채널 4분의 3 지점부터 그냥 툭툭툭 던져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팔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채널 중반 되면 뭐 한 몇십 프로 팔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3은 몇십 프로 팔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소 홀딩 물량은 아무리 올라가도 팔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MMT나 뭐 달러나 엄청난 양적 완화가 또 이루어져서 몇천조가 뭐 달러가 찍혀서 이게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죠. 좀 메가피도 비트코인 20억 간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앞으로의 기존 피아트 돈의 종이돈의 유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지금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기 자신의 홀딩 물량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도 그 전에 팔았던 거에 대해서 억울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최소 홀딩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 개수 수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에서 자산가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그 아래 또 자산가들이 대부분 산다 그러면 1400만 개, 1500만 개는 뭐 수량 자체가 유동 수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개 갖고 있기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 개 정도는 무조건 최소 홀딩으로 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일단 얘기를 이제 좀 드렸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역시도 제가 그려놨지만 예상일 뿐이에요. 사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예상이고 수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플의 가격이 지금 정말 바닥에 있지만
리플의 가격은 낮지만 리플의 가치는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 거의 새로운 은행이 가입을 하고 있고, 요번 다가오는 리플 수요일 11월 8일에 또 엄청난 호재 기사를 분명히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만 봐도 리플의 워싱턴에 새 사무실을 연다 이유는, 여길 보면 제가 이걸 보고 리플이 정말 리플은 금융 세력이 뭔가 뒷단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번에 또 참여한 멤버 자체가 미국 재무장관의 전 고문이자 규제 조치 관리 기준이 담긴 대통령 명령을 만든 크레이그 필립스가 리플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일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수석 법무자문위원을 역임한 미셸 본드가 합류하기로 했다. 사실 이 사람은 법 제도를 만드는 사람인데, 규제를. 그리고 이 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수석 고문으로 했던 수잔 프리드먼도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사실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비전을 보고 여기에 들어왔을까요? 사실 리플이 스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리플이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회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만 봐도 자기 자신의 엄청난 커리어가 걸린 일인데, 지금 시점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만 봐도 리플은 앞으로 세계가 디지털 자산으로 가는 시대, 그리고 기존의 종이돈도 디지털 돈으로 바뀌는 시대에서 리플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암호화 자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도권에 수많은 중국이 이번에 발행하는 이제 중국 위안화, 그 다음에 미국도 발행을 하겠죠. 영국, 네덜란드, 일본 다 발행을 하면 그 각계 나라들의 통화를 결국에 이어줘야 되는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잖아요.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브릿지 통화고, 결국에 B2B 은행들 간의 거래를 하게 해주는, 이게 지금 핵심 이제 리플의 비전인데, 결국에 조만간 2년 안에 되게 세계 각국 그 G5들에서 디지털 돈을 발행을 할 텐데, 그 돈들을 결국에는 중간에서 이어줄 돈이 리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플이 그거를 하려면 결국에 규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도권 안에 규제를 다 만들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그 돈들을 이어주는 그런 미래에 이제 새로운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부상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리플이 가격이 여기서 지금 300 얼마죠? 300 얼마가 되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리플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가격만 낮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결국에 세력들이 붙여놓은 그냥 가격대 꼬리표에 불과하지, 사실상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세력들이 누르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력이 그냥 안 올리고 싶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당장이 만약 4,000원 간다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가치를 반영해서 4,000원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리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거기에 더 그 가치와 가격을 부여를 해서 가격을 펌핑을 시켜서 대중들에게 뭔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을 하는 거지, 물론 이익 실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치가 지금 반영이 당장의 10배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정말 세력이 300원에 붙이나 4,000원에 붙이나 만원의 단기간에 붙이나, 그거는 세력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을 하는 거지, 지금 리플사의 가치는, 저도 리플사의 가치를 가격으로 얼마에 매겨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대략 1,000원에 매겨야 될지 3,000원에 매겨야 될지,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 리플사 대표나 리플사만이 알겠죠, 적정 가치를. 왜냐하면 이게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처럼 주당 가치를 분석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펀더멘탈을 보고 대략의 가치를 분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가치는 사실상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우상하고 있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을 만들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력들이 높은 가격을 붙여줄 걸 기대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하지만 투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리플사가 만들어갈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력이 가격표를 붙이기 나름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고 다음 고점을 갖다 저점이 돼도 전고점 이상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리플 차트를 보고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가고 그 다음에 2파, 3파 가고 5파를 가고 나서 조정을 받아도 그 다음에 전 고점까지 조정을 받는, 결국에는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상향함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이는 거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1일 1비하고 지금의 340원의 가격이 있다 그래서 도대체 리플은 왜 안 올라가는 거냐. 리플 이때도 그렇고 5원 10원일 때도 도대체 안 올라간다고 했지만 결국에 올라가고 전고점 찍고 400원 300원에 지금 와 있잖아요. 물론 이때 10배 10분의 1 토막이 났지만 결국에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사의 가치가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리플사에 지금 이번에 합류한 그런 화려한 멤버들, 이런 정책을 만들 이런 멤버들이 합류한 것도 보고 하면 최근에 합류했는데 가치가 요새 떨어지고 있다면 합류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었겠죠. 당연히 미래 먼 비전을 보고 합류를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리플사의 가치가 우상하고 있다는 거는 전제로 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300원일 때 돈 10,000원이라도 더 사면은 좋잖아요. 안 올라가서. 이게 지금 원래 수요일 전에 11월 8일에 원래 한 보름 전 20일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세력이 또 변형된 패턴을 쓴다라고 봐야 되는데, 리플 수요일 때 안 올라가다가 다들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때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차트가 그런데 그때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리플 수요일이 지나고 정말 호재 기사가 나왔는데도 꿈쩍도 안 하다가 한 달 뒤쯤에 연말 지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년 1쿼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어떤 미래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요번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갑자기 떡락을 할 때처럼도 비슷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래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미래의 가치를 펀더멘탈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 가치가 괜찮은 것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 분할로 원칙 따라서 계속 매달 매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지 않을 코인이라고, 가치가 없고 미래에 우상향하지 않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갖고 계셔도 안 되고 지금 하루에 얼마씩 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그냥 파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단 며칠도 못 갖고 있는데 뭐하러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그걸 왜 갖고 있냐는 얘기죠. 하루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 지금 몇만 원이라도 그냥 하루에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계속 사세요. 그랬다가 지금 여기서 매집을 했다가 이만큼 올라가도 이미 엄청나잖아요. 이만큼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꾸준히 매집했던 사람은 아직까지 안 팔고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는, 여기서 단발성으로 몇 프로 올라가서 먹고 투자해서 빠지고 하는 투자를 하실 거면 사실 암호화자산 시장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고, 그냥 리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냥 길게 보시고, 여기서 좀 리플 수요일 때 가나, 전에 올라가나, 지금 안 올라갔으니까 수요일 때 가나, 아니면 좀 지나서 올라가나, 한 몇 달 지나서 가나,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을 하시면 돼요. 사실상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특히 암호화폐 시장, 주식과 좀 다른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 있는 그 자산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펀더멘탈이 앞으로 약한 것에 투자를 하면 미래 가치가 우상향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건 재무제표에 따라 주당가치 분석이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안전자산, 그리고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시는 게 이제 제일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진입 시점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때 진입을 하셨다 그러면 채널상 사이클상 고점일 때 진입을 했으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 이제 파동이 있고, 파동은 인간의 심리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과열될 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과열될 때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열되지 않고 리플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안 올라가냐, 리플은 진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투자 적기인 거고, 근데 여기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뭐 텔레그램 방, 그 다음에 어디 카페 가면 야 리플 뭐 야 그거 10배 올랐다던데, 이런 얘기 나올 때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정말 투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볼 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웬만큼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근데 대부분 제일 큰 하나, 자기 자신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탐욕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 대부분 깡통을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제일 좋은 투자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5원 10원이고 막 낮을 때, 지금 이때도 앞으로 오를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누가 단언해서 말하고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오를 거다라고 누가 확신을 갖고, 뭐 확신을 갖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100%다, 이건 뭐 믿고 따라라, 무조건 뭐 풀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말하면 그건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고, 왜냐면 이때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래에 가서 과거를 보면 아 이때 샀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지만 결국에 이때 용기가 없다 그러면 또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여태 살 수 있는 용기는 사실상 어떻게 생기냐면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면 그건 무조건 탈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 리플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이 앞으로 4차 혁명 시대, 그리고 중국이나 뭐 여러 나라에서 돈을 발행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아 돈의 흐름이 일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체득을 하고 본인 스스로 정말 인지가 되어야만 여기서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를 보실 때 이런 뭐 차트 예상이나 그 다음에 지난 것들을 보고 앞으로 예상이나, 사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내가 매도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그 H채널님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는 차트나, H채널님이 차트 분석을 정말 잘 하시잖아요. 제가 보는 정말 합리적인 차트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보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올라갈 때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내 자신의 투자 크기, 그러니까 내 자신의 꿀단지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이 빠졌을 때도 내가 이 자산이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얼마라도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느냐를 더 보거든요. 그게 용기가 없는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사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너도 나도 뭔가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감이 없어져서 그때 사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죠. 불안하거든요. 더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살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 이 자산의 가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여기서 투자를 하시지 말고 그냥 팔고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더 맞고,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믿고 있는 분이 여기서 용기 내서 살 수도 있고, 그런 분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뭐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리플이 BTC 차트에서 요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고 뭐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여기서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매도 계획대로만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방송을
뭐 상승을 하기 시작한 방송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제 매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매도 계획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고점에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철저히 만약에 여기서 10% 뭐 매수 50% 팔고 이런 식으로 판다라고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판 거는 뭐 4분의 3 정도의 전체 자산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있는 이 정도의 평균치가 될 거예요. 절대 제가 꼭 고점 채널에서 팔 수 있는 기술은 저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고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욕심을 적당히 부리셔서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지나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한 번에 내가 이번 한 번에 인생을 고치고 한 번에 퇴사를 할 정도의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만 버리시면 이번에 좋은 성과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리플 수혜일 때 올라가든 아니면 수혜를 지나서 올라가든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플의 가치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요번 아마 수요일 때 그 엄청난 호재 기사들을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리플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세력이 다음번에 그 리플이 만든 가치에 대해서 가격표를 10,000원짜리 딱 붙여주거나 아니면 뭐 20,000원짜리 붙여주고 50,000원짜리 붙여줄 때까지 그냥 좀 두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슴 새벽이었습니다.